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26조차 6번부터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필살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자 6번 쉽고 8번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10번이 아주 어렵네. 그 뒤에 저 뒤로 가보자. 7쪽 잠깐 펴봐. 7쪽은 일주일에 한번 실전 훈련을 하자 이 취지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자 7쪽을 보면 그 제16회 공구공구 평가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번은 이제 그 당시는 듣기 문제였는데 화법 문제로 바꿔놨어. 80분 50문제야. 여기다가는 이제 84.1등급 92점이 100분이 100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이다. 6월이 더 심했죠. 지난주 25주차. 그럼 82.1등급이니까 9쪽 가자. 9쪽에 6번 문제 별표 쳐. 자, 요건 쉬워 문제가. 근데 이제 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공부 과정이라고. 자, 겨울에 막 수험생으로 출발했을 때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던 단계 이때는 이제 너희들이 아마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섞여 있는 단계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아니다. 애초부터 얼음덩어리였겠지. 국어 공부를 안 했으면 얼음덩어리였다가 6월 평가원 때 고체 액체가 섞여 있고 거기다 A 자리에다가 6월 평가원이라고 적어. 그 다음 이번 9월 평가원도 아쉬움이 남겠지만 액체 기체가 있는 B 단계가 9월 평가원 단계고 이제 9편까지 끝났으니까 11월 본 수능 때는 수중기가 되어서 올라가야겠죠. 승천해야 돼. 승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자, 이 단계가 이제 학습 단계, 시험 단계, 실력 단계라고 생각을 하자. 자, 10번 별표. 이 문제 주어 서술어 호응 지금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어려웠습니다. 다음 11쪽에 그 인문제 시문이 아주 좋아. 시간 엄청 빼앗겨 학생들. 그 천의 개념인데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의 과정을 밟아가서 천 개념의 변모 과정인데 평가원 당시도 학생들 시간을 좀 많이 빼앗겼다. 넘겨.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13쪽. 가는 이육사의 소년에게 나는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인데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나 작품에다가 1409 작년 9월 A형에 나왔다. EBS에 있었고 당연히 적어도 나에다가 1409 A형. 그러면 다작품은 수능 완성 실전 B형에 있어. 그래서 이 다작품은 별표 쳐놔. 올해 B형 시험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부단가. 지금 이게 2009년도니까 불과 5년 전이잖아. 지금 5년 전 것들이 재활용되는 거야. 22번, 25번, 22번, 25번 별표 쳐. 25번은 그 1409 A형에 도움이 탁 되는 문제야. 22, 25가 어려웠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15쪽에 갔더니 아하, 옥루몽이네. 요거 2014 B형에 나왔죠. 2014 B형에 나왔습니다. 이게 4년 만에 출제가 된, 5년째에 출제가 된.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왜 평가원하고 수능을 풀어야 하는지가 나와. 올해 그 B형 전후치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는 문제야. 역대 수능 평가원에. 그 0709 평가원에 있었던 전후치전하고 제시문의 2분의 1이 똑같다. 29번 별표 쳐라. 29번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디귿을 보세요. 보기 디귿.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자,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 편집자적 논평은 많이 나와. 서술자 개입.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이라 그랬어. 자, 이거를 빨갛게 밑줄 그어. 심정적 동조가 들어가야 돼.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식으로 홍길동에 대해서 또는 흥보댁에 대해서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심정적 동조를 해줘야 돼. 33번이 가장 어렵다. 34번도 어렵다. 넘기자. 37번도 어려웠다. 39번이 별표 3 정도야. 자, 39번 문제 진짜 어려워. 봐봐. 취합하다, 융합하여, 조합하여, 규합하여, 결합하여야. 이게 100점을 방해하는 한자 어휘 문제라고. 취합, 융합, 조합, 규합, 결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한자 어휘. 이런 문제 잘 풀어야죠. 다음 40에서 43번 요 문제는 선생님한테는 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마무리 필살기를 탄생시킨 거라고. 요게 잔인한 도시가. 이때 선생님 강남 대성학원에서 있었을 때인데 그 현대소설의 모든 것 강의를 촬영하다가 역시 이제 9월 2일쯤이지 그 순서대로 이청준 특집을 하고 있었는데 자연계반에서 이게 2005년 3월 교육청에 잔인한 도시가 출제된 적이 있다. 0503 교육청에 그걸 가지고서 잔인한 도시 수업을 했다. 근데 그 다음날 평가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게 출제가 된 거야. 우연히. 그때는 뭐 EBS에서 나오고 이런 때가 아니야. 이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를 전날 수업을 했고 그 다음날 평가원에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뭐 기분은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이 반 애들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전날 했던 수업이고 0503 교육청도 되게 어려웠거든. 그리고 그걸 알면 요거 이해가 쉬워. 근데 놀랍게도 자연계 애들 반에 다 맞은 애는 반절 정도밖에 안 나왔어. 다 맞은 애가. 반절 정도가 뭐 2개 틀리거나 하나 틀리거나 3개 틀린 애도 있고 잔인하게 잔인한 도시에서 다 틀린 애도 나왔어. 그때 이제 크게 깨달았지. 아, 적중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적중이 100점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때부터 만들어낸 게 저 마무리 필살기라고.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학생들이. 어떤 낯선 제시문이 나오든 친숙한 제시문이 나오든. 여기 40, 42, 43번이 어려웠어요. 40, 42, 43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크게 깨달음을 느꼈지 그때. 물론 이제 거기 그 반절 정도 그 한두 문제, 3문제까지 틀린 학생들 중에 일부는 흥분해서 틀려와. 야, 이거 어제 수업한 거잖아 하면서 흥분해. 그리고 틀려. 평정심을 잃는 거지. 그래서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마무리 필살기야. 요 제시문은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제시문 앞으로 가봐. 19쪽에 그 39번 문제 바로 오른쪽에 19쪽에 그 첫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공원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1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지불빛이 다시 공원 숲속을 훑어대기 시작했다. 전지불빛 별표. 요거 기억나지? 2014 B형 이청준의 소문의 벽. 적어도 전지불빛.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야. 써둔다. 2014 B형 이청준의 소문의 벽에도 전지불빛 문제가 나와. 이 전지불빛 자체가 그 43번 그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40, 42, 43번이 어려워요. 다음 49번이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시간 부족이야. 49번은. 얘들아 근데 23쪽을 가봐. 그러면 23쪽에 가서 잘 봐봐. 가장 어려운 게 33번 문제인데 정답률 봐봐. 33번이 정답률이 29%야. 10번째로 어려운 49번 문제 정답률 가봐. 49번 정답률이 56%로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 10손가락에 들어가지 않는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40번 정답률 봐봐. 40번 59%, 42번 64%, 43번 61%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워낙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9월 평가원 A형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프로인지 알아? 28번 그 문제 정답률이 73% 정도 돼. 정답률이. 그러니까 그 이번 A형 시험지는 여기다 갖다 내면 진짜 쉬운 거지. 엄청나게. B형에서 어려운 거 암세 포함 문제만 46% 정도고 나머지는 다 58, 59%야. 18번, 20번도. 그러니까 이때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걸 알아두고 이런 걸로 공부를 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문제에도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자, 23쪽은 오른쪽에 그 3번 학생 별표 쳐놔. 뒷장 24쪽에 4번 학생 별표 쳐놔. 이 4번 학생이
2등급 나오다가 97점이니까 100분이 100이 넘었죠. 그런데 수능장 가서 100, 50, 50, 50, 47점, 497점 나온 학생이야. 보인고등학교 성현창 학생인데 다음 주 27주 차에 있어. 27주 차에. 수능 성공해서. 이 반에서 전국 수석도 나오고 그랬어. 그 해에. 이렇게 매주 시험 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4번 학생이 수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봐도 별표를 쳐놔. 4번 학생. 자, 넘깁니다. 그 해설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참고하되 미안하지만 이제 요 뒷부분이 이때는 선생님이 강남대성에 있기 때문에 무료 해설 강의가 메가스터디에는 없습니다. 요 공구 평가원에 대해서는 35쪽 가자. 쭉 넘겨서 35쪽. 자, 거기 장쾌하다 체크해봐. 왼쪽 호연지기야. 호연지기라고 적어. 장쾌하다. 다음 저 밑에 저하다. A형은 특히 더 철저히 공부해줘야 돼. 이걸 오른쪽에 적극적 전기수 전기적 요소야. 전도 체크해. 주객전도를 얘기한다. 넘겨. 36쪽에 전말 전복 전원. 자, 전원이 목가적인 전원 풍경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목가적도 수능평가원에 3번 이상 출제되는 어휘야. 목동어 노래가 있어야 돼.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내용. 전위 체크해. 전제, 두 번째 전제. 자, 오른쪽에 전통. 인습하고 구별하는 거죠. 단순한 유적 유물과도 차이가 있는 전통. 저 밑으로 가서 절제된 언어, 절충. 37쪽으로 이동한다. 속담이 이제 마지막 1주차부터 이거 공부를 해왔는데 속담 마지막이야. 혼자 하는 장군 없다. 십시일반이다. 독불장군 없다. 그 다음 한자성어 밑에 혼정신성 체크. 홍로점설, 활용점정, 화사첨족, 화용월태,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야. 오른쪽 환골탈퇴야. 이걸 환골탈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탈퇴하다라는 건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거고, 이건 탈퇴야. 환과 고독, 환의 풍파. 벼슬길에서 겪는 갖가지 험난한 길이 환의 풍파인데 많은 사에 있어요. 이런 환의 풍파의 내용이. 자, 많은 사는 저 앞에 11에서 16번 사이에 있다. 적어도 11에서 16번 사이 많은 사 관련. 많은 사는 하여간 올해는 제1의 예상 문제야. 많은 사. 복습 잘해 제대로. 많은 사를 지금 3번째 시험을 본 건데 다음 주에도 많은 사 올해 수특 뒷장면 이어서 또 시험 볼 거야. 관의 풍파, 회자정리, 횡설수설, 효시, 후한무치. 체크에다 후생가후에, 후회 막급, 흥진, 비례. 넘겨. 자, 그래서 한자성하고 속담도 딱 이걸로 정리가 된다. 1주차부터 요게 26주차까지 왔어. 38쪽을 풀고 오늘 해설지 중거로 채점을 하기 바란다. 다음 복습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바로 오늘 수업 들은 거 복습하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이 39쪽 다시 한번 봐둔다. 거기 소설가 구보시일 향하는 B형 거, 오후가 온고집전 A형 거야. 뒤에 독서와 문법은 AB 공통이다. 다음 41쪽 별표. 요게 가장 큰 선물이야. 이 수업을 듣는, 요 강좌를 듣는 학생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41쪽의 마무리 필살기야. 여러분들이 7페이지에서 22쪽까지 풀었잖아. 물론 시간 초과가 있을 거야. 80분에 못 풀고 막 100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예,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나서 반드시 41쪽 맨 위에 형광사인펜 칠해. 마무리 필살기를 해주되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한다. 요걸 형광사인펜을 쭉 칠해준다. 맨 위에 거. 어디까지나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하는 거야. 거기다 하나 더 적어도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반드시 근거를 찾아. 지시문에 있으니까.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근거를 반드시 찾도록 한다. 그래서 쭉 넘겨봐봐. 요건 답을 외우라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시각적으로.
56조까지. 근데 이것까지 공부를 하는데 아마 지난주 이번주 요거 한 해 공부해도 3시간 정도 걸리면 하기 싫을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너희들 요렇게 하면 85%는 점수가 당연히 나오거든. 왜 그냥 합리적인 공부니까.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그리고 나서 필사까지 하잖아. 필사는 비문학을 필사하는 게 가장 좋아. 이번 9월 평가원도 비문학 한제시문 문제 선택지 다 옮겨줬고 노트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옮겨줬고 거기다 풀어. 그러면 출제자 입장으로 편해. 내가 학생이 아니라 손으로 써야 돼. 출제자 입장으로 편하면서 보여. 진짜 쉽게 보여. 군대 갔다 온 아저씨가 노량진에 되게 많아. 올해 제대한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근데 필사를 시켰더니 바로 이해해. 수능을. 완전히 밀착이 돼. 그래서 91점 막 이렇게 92점 오른 건 여러분들 보면 별거 아닌 점수 같지만 얘가 70점대 나오다가 확 오른 거야. 아, 쌤 보여요 이제. 그래서 필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1등급 아닌 친구들. 그거 이제 숙제를 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6조까지 마무리 필살기 공부까지 끝내도록 하고 다시 앞장으로 가서 양귀자의 소설이 있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10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 7번, 8번이 약간 어려운 정도죠. 자, 들어가 보자.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뭐 달라질 겁니다겠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야.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야. wrong이죠, wrong. 다르다의 different인데 다르다는 다르다의 반대 개념은 같다, same이고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래야겠죠. 정확한 표현은.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임씨 내목한 척. 그와 그의 아내는 자, 그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아내 그리고 임씨가 등장하죠. 등장인물을 따라가자.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그는 이제 소시민적인 인물이야. 처음에 임씨를 못 믿어하다가 그를 신뢰합니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임씨, 연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막리를 하는 사람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자야.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의 잔뜨개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자, 인정임의 말은 각박한 현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자, 원래의 견적 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자, 임씨가 기존 비용에서 자진해서 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임씨는 매우 정직하게 공사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너무 적어서 7만 원이.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임씨가 한 일의 양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자, 7만 원만 내는 것은 시킨 일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남편이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6번의 1번의 근거가 나옵니다.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까? A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자, 현행 맞춤법으로는 서비스 이렇게 써야 돼. 인정만은 임씨의 성격. 어쨌거나 이 처음에 임씨를 의심하고 경계한 그와 그의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1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죠.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공사 비용을 덜 받으려는 임씨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자, 중략 뒷부분.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주고받았다. 내가 이래 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란 것. 큰 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자, 그 박찬숙 선수는 이제 옛날 농구계의 여왕이야. 만리장성 중국을 이긴 분이야. 임씨의 자식 자랑이 나오죠. 그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요.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스웨터 공장 사장, 악질 사장이야. 세목골 쳐둔다.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스웨터 공장 사장을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자, 김반장의 형제 그 슈퍼 앞에서 지금 술을 한잔하고 있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파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쇠타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연탄값 80만 원이네. 야반도주.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역시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자,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낄만 하죠.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소?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노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내. 자, 염치 없고 이기적인 스웨터 공장 사장의 모습이죠. 더 크게 공장을 차렸는데 돈부터 안 갚고 죄길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자, 이게 제목이죠. 하루도 쉬지 못하는 임씨의 처지. 그리고 여러 번 찾아갔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새고 샜는디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자, 행복슈퍼의 주인이다. 김반장은 낙천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자, 김반장의 그 반어적 표현이야 대꾸와 대조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철썩 갈긴다. 자, 현대소설이다. 인터넷 수능 B형에 있는 거고 1번 가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자, 인물을 따라가서 봤더니 안에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과정에서 임씨와 남편 사이에 갈등을 조성한다. 자, 갈등 조성자는 아니고 임씨가 제시한 7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 남편이 잘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내는 1번 답. 자, 그는 임씨와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임씨의 상황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씨 소박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도시 노동자입니다. 양심적인 노동자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삽니다.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것. 자, 곰국, 자전거, 운동화, 마누라 파마. 부정적인 현실.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자, 돈을 안 갚아. 일은 시키고. 김반장 넉살 좋은 입담의 소유자로 임씨와 거리감 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게 보이죠. 시끄러 임마 이런 말 속에 나타납니다. 쇠타공장 사장 산업화의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이 추구가 구할 구자야 부도덕한 기업가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임씨에게 돈을 주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죠. 더 큰 공장을 차린 걸로 봐서 야반도 좋아요 공장을 차렸고 임씨가 찾아가면 오히려 성과를 내는 이기적인 사장. 자, 6번 답을 1로 가자. 7번 윗글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작품의 제목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와 관련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제목을 하나의 발화라고 한다면 건자 이 발화의 주체는 작중인물인 임씨라고 할 수 있겠죠.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자, 임씨.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가리봉동에는 비가 오는 날에만 가야 하는 것인 듯하다. 왜 비오는 날이고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것인지 등의 제목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다. 관심을 환기합니다. 4. 가리봉동은 분노를 일으키는 동시에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가리봉동 스웨터 사장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 좋아요 공장을 차린 곳이야.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곳. 자,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돈을 받아서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고. 자, 이것도 좀 틀린 녀석들이 있어요. 5번가 가리봉동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임씨만의 개인적 염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등장인물 모두의 염원으로 승화되고 있다. 자, 남북통일도 아닌데 어처구니가 없는 선택지야 5번은. 자, 못 받은 연탄값을 받고자 하는 개인적 염원이야 끝까지. 등장인물 모두의 염원에다가 X하고 남북통일 이렇게 적어놔. 남북통일 이렇게 적어두면 될 거야. 자, 임씨만의 개인적 염원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된다. 8번 갑니다. 요걸 제법 좀 틀리죠. 우리 반 친구들은 잘 봤네. 8번. 자, 여러분은 잘 봤어. 근데 이제 다른 반에서는 좀 많이 틀려. 가리봉 시장에 밤이 깊으면 가게마다 내걸어 놓은 백열전등 물빛 아래 오가는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마다 몇 줄 따스한 열기가 오른다. 긴 노동 속에 갇혀있던 우리는 우리 별표 쳐라. 자유로운 새가 되어 이리 끼웃 저리 끼웃 깔깔거리고 건수 찾는 어깨들도 뿌리 뽑힌 전과자도 몸 부벼 살아가는 술집 여자들도 눈을 빛내며 열이 오른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리봉 시장을 찾아 친한 친구랑 떡볶이 500원어치, 김밥 한 접시, 기분 나면 살짝이 생맥주 한 잔이면 자, 꺽쇠가루에 스테이크 잡수시는 사장님 배만큼 든든하고. 꺽쇠가루 여기 지금 사장님은 지금 여기에 없어.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스테이크 잡수시는 사장님 배만큼 든든하고 지금 여기하고 X를 하세요. 1,500원짜리 티셔츠 색깔만 고우면 친구들은 화난 내 얼굴이 귀티 난다고 한다. 자, 가리봉 시장이라는 시다. 1번 윗글에서는 인물의 대화 속에 나오는 공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간다고 임씨가 말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실제 작품의 배경이죠. 가리봉 시장. 2로 간 녀석들이 있다. 보기와는 달리 윗글에서는 가진 자의 부가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설정되었죠. 지금 보기는 노동자들의 공간이잖아. 노동자들이
긴 노동 속에 갇혀 있다가 자유로운 새가 되는 공간으로 나오는데, 가진 자는 세목골 치고 스웨터 공장 사장이 더 큰 공장을 차린 곳이다. 3으로 간 녀석들이 훨씬 더 많아. 윗걸과는 달리 보기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애환이 깃든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죠. 애환, 긴 노동 속에 갇혀있던 우리는 자유로운 새가 되어서, 그러면서 서로 따스한 열기를 나누는 공간이죠. 4번 가자. 윗글에서는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을 통해 X의 임씨의 대화를 통해서죠. 등장인물인 임씨의 대화를 통해 가리봉동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임씨가 그에게 스웨터 공장 사장이 연탄값을 떼먹고 간 곳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 X, 임씨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야. 5번은 8번의 5번 선택지에다가는 5번의 2번 선택지, 15번의 2번 선택지라고 적고, 보기에서는 화자가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며 플러스 동시에 주인공도 돼, 관찰자도 되고, 공간 속의 인물들과 일체감 별표. 관찰하면서 주인공이야. 일체감을 느낀다. 5로 가서 이제 틀린 녀석들은 관찰자라고 생각해서 틀리는데, 지금 긴 노동 속에 갇혀있던 우리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깔깔거리고, 거기 어깨들도 전과자도 술집 여자들도 눈을 빛내며 열이 오른다니까 관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년에 살짝이 생맥주 한 잔, 친구들은 화난 내 얼굴이 귀티난다고 한다니까 동시에 주인공이지. 저거 봐, 관찰자 플러스 동시에 주인공이야. 공간 속의 인물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우리는 자유로운 새가 되었다. 8번 답 4로 가겠습니다. 안 어려워. 9.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임씨의 심리를 대변한다. X. 임씨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 새로운 사건의 발발을 암시한다. X. 3번으로 간 녀석들이 좀 있는데, 우울한 분위기를 심화시킨다가 틀렸고, 김반장의 낙천적 성격, 우울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거야. 좋고 좋다 이렇게. 그래서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쪽으로 가야 돼. 심화시키는 효과가 아닙니다. 김반장의 낙천적 성격. 김반장의 사회 비판적인 의식 X. 5번 대꾸와 대조. 해 뜨는 날과 비 오는 날이죠. 대조. 그리고 임시의 처지. 돈을 받지 못한 임시의 처지야.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서 받지 못한 돈을 받아야 한다. 쉴 수가 없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9번 답을 O로 가겠습니다. 됐죠? 10번은 인터넷 수능 A형. 이건 0309 평가원. 아주 어려웠던 평가원 문제인데, 참 이 시는 좋은 시야.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한 문제만, 가장 어려운 문제만 넣어놨는데, A형은 딱 이거 나오면 좋겠는데, 뭐 A, B 공통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하다 세목골쳐. 오고 간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고 가니까 시간의 흐름. 화자는 쓸쓸하다. 혼자 있죠.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시적 화자는 지쳐 있습니다. 지치운 세목골쳐. 쓸쓸하고. 때에 절은 때그른 다 낡은 무명 셔츠. 좋은 옷도 아니죠. 때에 절은 다 낡은 무명 셔츠도 세목골.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리단 따끈한 감주는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달리단 따끈한 감주는 한 잔 먹고 싶다. 소박한 소망이야. 외로운 생각 세목골. 지금 시적 화자의 처지가 나와. 쓸쓸하다, 외롭다, 지쳐있다. 때에 절은 다 낡은 무명 셔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또 어인일인가? 갑자기 등장하는 느낌.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 동그라미를 치고,
영화 스크린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의 스크린과 같은 기능을 해.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자, 어머니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야. 또, 자, 병렬배치. 병치야, 병치. 또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병렬배치야, 병치. 병치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하트 그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상상입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대의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자, 현행 맞춤법은 대국국 사이시오 넣어줘야 돼. 꼭 된소리가 나니까 만둣국 조심해라. 만둣국 이렇게 적어도 거기 무는 맞아요.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무우가 아니고 무고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자, 개포가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야.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 나는 가난했다. 자, 이건 맞아. 가난했다라는 건 지금도 가난해. 근데 나는 불행했다. 이건 아니야. 불행했다라고 할 수 없어. 가난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불행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형학사님 펜칠에 이게 주제야. 나는 스스로를 고결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고결한 존재로 스스로를 고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어디서 할 수 있어? 고결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걸. 높고에서 할 수 있어. 높고야 높고 외롭고 높고 쓸쓸함.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운명론적인 태도야. 수용하는 거야.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억누르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형학사님 펜칠에 주제야.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자, 자기 위로, 현실 극복 의지. 이건 하늘의 뜻이야. 자,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 이건 수용이야. 성찰을 해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늘의 뜻이야.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다. 초생딸과 밭꽃, 바구지꽃은 밭꽃이야. 밭꽃 본 적 있는 사람. 밭꽃, 바구지꽃, 밭꽃. 자, 밭꽃이라고 적고 형광등 한번 쳐다봐봐. 전부 다. 형광등 봐봐. 늘 보던 거니까 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면 투명한 듯 불투명한 듯 밝고 환하고 순수한 색깔이야. 깨끗해. 빛나고 예뻐. 잘 보면 굉장히 예뻐요. 아, 이런 색깔이 평범해 보이지만 좀 눈이 부시긴 한데 이 색깔이야. 밭꽃이 하얀 색깔. 그래서 순수함이 나와. 그런데
출제가 됐어요. 13쪽에 가를 가봐. 다시. 0909 264의 소년에게야. 차디찬 아침 이슬 진주인가 빛나는 연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내가 태어났다니 맑은 넉색이 떨여 밭꽃처럼 자랐어라. 밭꽃 동그라미죠. 요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22번 풀어. 어려워. 근데 이제 대상학원에 있을 텐데 어쨌거나 수능 기출 평가원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딱 97 수능에 한 번 나와. 97 수능에 김종환의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 수필에서 출제됐는데 조용하신 당신은 밭꽃처럼 웃으시면서 이 구절이야. 이희승 선생의 웃음의 철학이라는 수필에 해프게 웃어도 좋은 것. 자, 동양에서는 치자다소라고 해서 바보는 웃음이 해프다야. 치자다소라고 해서 군자의 덕을 삼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웃음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치자다소로 보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웃음을 골라라. 자, 정결한 웃음, 순박한 웃음이야. 조용하신 당신은 밭꽃처럼 웃으시면서 순결한, 순박한, 정결한 웃음인데 97 수능에 딱 한 번 나오고 여기 264의 소년에게 밭꽃이 나와. 자, 써나 22번 문제에다가 요걸 이해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야. 밭꽃 색깔을 알아야 돼. 하얀색이다. 호박꽃 처음 봤을 거야. 호박꽃보다 넓어 잎사귀가, 꽃잎파리가. 호박꽃 모양에서 퍼지는 건데 아주 하얀색의 예쁜 색깔이 밭꽃 색깔이야. 거기 그 22번 어려워요. 별표를 딱 쳐두고. 돌아와 이제. 자,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뒤에다 적어. 나 백석도 그렇다. 엄청난 자기 존중감. 스스로를 아주 고결한 존재로 생각해.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도연명과 동급이야. 가장 멋진 시인이지. 세계적인 시인 라이넬 마리아 릴케와 동급이라고. 나 백석은 프랑스 잼과 동격이고 엄청난 자기 존중감이 있어. 쩔어 완전히. 이 백석이 그 당나라 때 그 도연명 알잖아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인 거. 근데 조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도연명이나 이백두보. 나 백석이 도연명과 동급이야. 나도 그래. 하면서 이겨내는 거야. 운명으로 껴안고. 자기 존중감이지. 윤동주가 이 구절을 훔쳐다가 썼어. 뭐 훔쳤다고 말을 하지만 별에는 밤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짬, 라이넬 마리아 릴케. 98 수능에 출제된 그 구절이야. 근데 이제 이걸 훔쳐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좋은 구절을 이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다 녹여낸 거야. 여러분들 그 안도연의 시집, 안도연 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연탄 시리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시집 제목이 뭐야?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야. 문학동네 출판. 이 시집은 꼭 읽어도 좋다. 적어도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게 이 시에서 따온 제목이야. 시집이 좀 어렵지만 요 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좋은 시집이야. 공부가 안 될 때 읽어도 좋아. 적어도 이 시집은 꼭 사서 읽어. 좋은 시들이니까. 안도연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출판사 거다. 그러니까 백석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백석의 제자들이. 뭐 신경림 시인도, 윤동주도, 안도연 시인도. 지난주 여러분들 그 2009년 6월 평가원을 풀어보면 신경숙의 거기 외딴방이죠. 거기서 난소공을 다 필사하잖아. 난소공을. 자, 신경숙의 스승은 조세희 선생인 거야.
다 외웠잖아 이거를. 그래서 훌륭한 소설가가 태어나. 백석의 시도 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너희들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5개년치 논술, 대학 측에서 발표한 그 예시답안 손으로 써야 돼. 그러면 논술을 알게 되거든. 이게 가장 직접 손으로 하는 거야. 독해제 시문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야. 오정희 선생님 소설을 다 옮겨 적어.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여류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오정희 선생님 소설 진짜 좋거든. 이 소설 진짜 좋지. 난 쓰고. 이렇게 필사의 과정이 있다고. 다 이게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이 구절을 따왔다고 해서 윤동주가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별이는 밤 또 자기 시기에 맞게 이게 흔적을 남기면서 모방을 한 거지. 자기 시에 녹여놓은 거야. 이런 거를 표절이다 또 이건 곤란해. 좀 달라.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참 좋은 시다. 가난한 현실에서 오는 자기 체념 그리고 위안. 자, 화자의 자화상. 화자의 자화상이 흰 바람벽에 비친다. 10번 문제. 흰 바람벽을 영화 스크린으로 가정하고 윗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다. 자, 이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자면 이래.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자면 여러 사람이 있다가 자, 뭐 회의가 열리든 여러 사람이 있다가 함께 있다가 나 혼자만 남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거야.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 불일치, 충돌이 있어. 자, 의견 충돌이 있다. 그러면 혼자만 고립될 수 있지. 이걸 고립이라고 해. 고립된 상황. 그런데 이 시는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냥 혼자 있었어. 혼자. 처음부터 혼자야. 혼자. 고립이 나올 수가 없어. 자, 1번. 시적자가 흰 바람벽을 마주보고 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끊어. 시적자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한다고? 뭔 소리야 이게. 고립이라니. 이게 고립이지. 여러 사람 있다가 의견 충돌이 있고 혼자만 고립되는 경우인데 처음부터 이미 혼자 있었다고. 혼자 있다가 스크린에 영화를 보니까 몰입이지. 이건 고립이 아니고 몰입. 얘들아, 몰입. 몰입하면서 성찰로 가는 거야. 자아성찰로. 처음부터 혼자야. 그러니까 고립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 선택지는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다 틀렸잖아. 뭐 평가원도 그랬어. 평가원 당시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여럿이 함께 있다가 여러 사람 있다가 뭐 싸움이 일어났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혼자 고립되었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부터 혼자야. 그런데 스크린벽에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지. 영화에 몰입하는 거지. 그리고 성찰로 연결되는 거야. 이 시는. 됐죠? 차이점. 그래서 고립적 상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몰입적 상황을 강화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시적 화자가 떠올린 생각들이 흰 바람벽에 투사되어서 이미지화되면서 영화 상영이 이루어진 거고 2번가 흰 바람벽에 비친 무명 셔츠 그림자는 끊어 스크린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맞죠?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에 저런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다.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나와. 3번 또 어인일인가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영상이 스크린에 자 밑줄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려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갑작스럽죠. 어인일이지? 이렇게. 4.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병치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어머니,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또한 병치, 병렬 배치. 둘 이상의 것을 같은 장소에 두거나 동시에 설치하다. 병렬 배치야. 5번 흰 바람벽 위로 지나가는 글자들은 자 형식면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글자들을 연상시킵니다. 엔딩 크레디트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 추가적으로 5번에다가 형식면에서 그렇다. 이거 유명한 문제야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원을 이렇게 안 풀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고3들은 수능은 다 풀잖아. 수능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N수생들은 평가원도 딱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 앞에 5번 문제가 2002년 9월 평가원이야. 평가원. 흥보보부상. 그 다음에 요게 2003년 9월 평가원. 계속 EBS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도 2005년 6월 평가원 거야. EBS에는 없어.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평가원을 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 최소한 어디서부터는 푸는 게 좋겠느냐. B형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0706부터는 쭉 풀어주면 좋겠다. 2008 수능. 그래서 이게 시즌 3이야. 0806 계속 이런 데서 나오니까 여기에서 전후치전이 올해 6월에 또 나온 거고 여기도 문제가 참 좋아. 2009 수능. 그거 적절하게 어렵고. 자 그래서 거기 10번이 어려운 문제지만 0306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고 그 뒤에 11에서 16번도 이제 0809 평가원. 요 안조원의 많은 사나이가 90% 이상의 95% 이상의 출제 가능성. 이렇게 딱 생각하고 봐줘야 된다. 이것도 평가원 문제야. 0809 평가원. 자 10번까지 질문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다 하고 싶은 거 질문을 해도 좋겠다. 반드시 이번 주에도 이걸 해줘야 돼. 너희들이 오늘 가서 바로 복습을 하고 7번부터 22번까지는 100분이 걸리더라도 풀어. 시간 초과를 기록해도 돼. 100분 정도 걸려도 된다고. 그 다음에 해설지로 공부하고 맨 뒤에 저 41쪽부터 56쪽까지 이 마무리 필살기를 반드시 해주라고. 그 마무리 필살기 B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교재에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딱 큰 선물을 넣어준 거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오히려 41쪽.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서 혹시 필사 해오라고 했던 학생 손 들어봐. 해왔어? 해왔어? 쉬는 시간에 검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 해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